코딩 셰프입니다. 지난 파트 1에 이어서 투두앱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도장 깨기 미션에는 30여 분 넘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난 미션에 대한 코딩 셰프의 코드는 오늘 강의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후부터는 GitHub를 통해서 미션 과제에 대한 코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챗GPT를 사용할 경우 저와 미션에 참여한 분들이 사용한 프롬프트도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장 깨기 미션 과제를 먼저 해결해 보겠습니다. 로컬 데이터를 저장까지는 했지만 데이터를 로딩하는 기능을 구현하지 않아서 현재 우리 앱은 할 리스타트 시키면 데이터가 다시 모두 사라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oad 데이터라는 메소드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mainScreen.dart 파일로 이동했고요. write local data 밑에 새로운 메소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shared preferences 객체가 필요하므로 한 번 더 이 코드를 재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load 데이터 메소드는 async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코드가 다 보이지 않으므로 잠시 VS 코드를 전체 화면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제 shared preferences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to-do 리스트에 전달해 주면 됩니다. 지난 강의에서 힌트를 드린 대로 이를 위해서 preps의 getStringList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는 여기 to-do 리스트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to-do 리스트는 null 값이 되면 안 되므로 null aware 연산자를 사용해서 혹시 getStringList 메소드가 null 값을 반환하면 이처럼 빈 리스트가 전달되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shared preferences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확실하게 리스트 타입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toList 메소드를 사용해서 변환을 해줍니다. 이제 이 결과를 최종적으로 toDoList 변수에 전달해주면 됩니다. 또한 데이터가 새롭게 로딩이 된다는 것은 앱의 상태가 변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해주기 위해서 setState 메소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setState 메소드를 불러오고 이 안으로 데이터 로딩을 위한 코드를 옮겨 주겠습니다. 종종 질문하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굳이 to-do 리스트를 로딩하기 위한 코드를 setState 메소드 내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코드를 저장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setState 메소드는 항상 자신 위에서 어떤 상태의 변화가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가 플러터에게 그 사실을 전달해 주어서 build 메소드를 호출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UI의 업데이트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가급적 setState 메소드 내에 코드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로딩될 데이터를 준비했으니 이제 두 번째 도장 깨기 미션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 해결은 간단합니다. 데이터 로딩은 매번 앱이 최초 실행될 때 한 번만 실행되면 되므로 initState 메소드를 불러와서 이 안에서 load 데이터 메소드를 호출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앱을 껐다가 다시 한번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예, 앱이 재실행되었고요. 현재는 마지막에 저장되었던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을 핫 리스타트 시켜도 데이터가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앱의 기능들을 좀 더 개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아무 할 일을 입력하지 않고 add 버튼을 누르면 empty 데이터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addTask.dart 파일로 이동해서 print 함수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삭제를 해주고 바로 이 부분이 데이터를 등록하는 부분이므로 여기에서 if문을 사용해서 조건을 주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todoText.txt가 empty가 아닐 때 한해서만 이 코드가 실행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장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예, 이젠 더 이상 empty 데이터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isNotEmpty 프로퍼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퍼티들은 코드를 더 깔끔하게 유지하고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장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역시나 empty 데이터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할 일을 추가하려면 매번 텍스트 필드를 탭해서 소프트 키보드를 올라오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또한 번거로우니 자동으로 키보드가 올라오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때는 텍스트 필드의 오토 포커스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할 일을 추가할 때 이처럼 똑같은 할 일이 계속 추가되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데이터를 직접 추가해주는 addToThe 메소드 내에서 if 조건문을 사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메인 screen.dart 파일로 이동하시고요. addToThe 메소드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if 조건으로 to-do 리스트에 to-do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즉 똑같은 스트링이 있다면 곧바로 return문을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이러면 이 아래 setState 메소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할 일을 추가할 때 똑같은 할 일을 추가한다는 경고창을 띄워주는 것이 좀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lert 창을 띄워 주겠습니다. 플러터가 제공해주는 show dialog 메소드를 불러오고 빌더에는 컨텍스트를 전달해주고 body에서 alert dialog 위젯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여기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여러 번 사용했지만 빌더 속성은 항상 UI 요소의 생성에 관여하기에 컨텍스트를 전달해주고 위젯을 리턴해주는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alert dialog의 타이틀 속성은 위젯을 전달받으므로 텍스트 위젯을 불러와서 already exist라고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텐트 속성을 불러와서 역시나 텍스트 위젯을 전달해주고 this task is already exist라고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alert 창을 끄는 버튼도 필요하므로 이번에는 actions 속성을 불러와서 텍스트 버튼을 불러오고 child에는 텍스트 위젯으로 close라고 전달해주고 onPressed 속성에는 navigator pop 메소드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한 이유는 여기 const 키워드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똑같은 할 일을 추가하려고 하면 경고창이 뜨며 중복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양만 만들어 두었던 드로워 창에 기능과 디자인도 추가했습니다. 리스트 뷰를 불러와서 유저 어카운트 드로워 헤더 위젯으로 상단에 디자인을 만들어 주었고요. 리스트 타일로 각 메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완성된 드로워 창은 이런 모습이고요. 메뉴를 탭하면 페이지 이동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URL 런처라는 패키지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런치 URL 메소드는 URL 런처 패키지가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컨디셔널 렌더를 즉 조건부 렌더링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화면에 표시해줄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가 렌더링 되게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텍스트 위젯을 렌더링해서 화면에 표시할 데이터가 없다는 정보를 출력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출력해주는 리스트뷰 빌더 위젯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to-do 리스트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to-do 리스트에 데이터가 없다면 사망 조건 연산자를 사용해서 텍스트 위젯을 리턴해주고 to-do 리스트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리스트뷰 빌더 위젯을 출력해 주겠습니다. 텍스트 위젯에는 no items on the list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하고
모든 아이템들을 삭제한 후에 결과를 확인하면 No items on the list라는 정보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텍스트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니 약간의 스타일링을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여타 투두 앱처럼 각 할 일을 스와이프해서 삭제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스트 타일 위젯을 디스미서블 위젯으로 감싸 주겠습니다. 디스미서블 위젯은 key라는 required argument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ey argument에는 고유한 키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플러터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유니크 키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다시 두 개의 데이터를 추가했고요.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스와이프 제스처로 할 일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앱을 다시 핫 리스타트 시켜보면 여전히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remove at 메소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삭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dismissed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onDismissed 속성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direction이라는 value가 자동으로 전달되고 이를 통해서 유저의 스와이프 방향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유저에게 스와이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background 속성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위젯을 불러와서 컬러를 레드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child로 row 위젯을 불러오고 체크 아이콘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적용은 잘 되었으나 너무 왼쪽에 체크 아이콘이 붙어 있습니다. 아이콘 위젯을 패딩 위젯으로 감싸 주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면 좀 더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제거할 때는 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합니다. 따라서 스와이프 방향을 한 가지로만 지정해 주겠습니다. 디렉션 속성을 불러와서 방향을 dismiss direction start to end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이제 스와이프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작동합니다. 그럼 스와이프 제스처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삭제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시 onDismissed 속성으로 가서 setState 메소드를 불러오고 여기 데이터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저장해주기 위한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변경되었으니 한 번 더 writeLocalData 메소드를 호출해 줍니다. 저장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할 일 목록이 스와이프 되면 데이터가 삭제되고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면 데이터가 없다는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현재 너무 작아서 불편한 Add Task 버튼을 Floating Action 버튼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Floating Action 버튼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주고 버튼에 Add 아이콘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의 색상은 화이트로 주겠습니다. 이제 플로팅 액션 버튼을 탭하면 할 일을 입력하는 이벤트를 발생시켜야 하므로 우리가 앱바에서 만들었던 show model bottom sheet 메소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다시 플로팅 액션 버튼의 onPressed 속성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앱바에서 아이콘 버튼은 더 이상 필요 없으므로 액션즈 속성 전체를 삭제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반드시 Add 버튼을 탭해야 데이터가 추가됩니다. 이를 좀 더 편하게 키보드에 엔터키를 누르면 곧바로 할 일이 추가되고 키보드가 사라지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addTask.dart 파일로 가서 텍스트 필드 위젯에서 onSubmitted 속성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여기 add 버튼에 적용된 로직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예, 이제는 할 일을 입력하고 키보드에 엔터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할 일이 추가되고 키보드는 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투두 앱 두 번째 강의였고요. 지금부터 도장 깨기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메인 스크린.dart 파일에 너무 많은 코드들이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트 뷰 빌더 위젯과 show model bottom sheet 메서드를 따로 분리해서 코드 리팩토링을 해보기 바랍니다. 리스트 뷰 빌더 위젯은 새로운 dart 파일을 만들어서 독립된 위젯으로 만들어주고 show model bottom sheet 메서드는 메인 스크린.dart 파일 내에 독립된 메서드로 만들어서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역시나 이 이메일 주소로 미션 해결 과제를 보내면 되고요. 메인 스크린.dart 파일과 코드 리팩토링을 위한 새로운 dart 파일에 코드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딩 셰프의 해결 방법은 열흘 후에 GitHub에 공유한 이 투두 앱 프로젝트 소스 코드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이번 도장 깨기 미션은 7월 12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